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일부 요약 편집한 내용입니다. 제목은요, 결론, 그리고 미래로 가는 길.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세계 각국의 프로 트레이더의 어떠한 이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심리 투자 법칙에서는 정신과 의사로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그 외에도 한 10권 정도 우리 주식과 해선 트레이더의 어떠한 올바른 트레이딩 정신 자세, 그 다음에 심리 부분이 이런 것을 발간을 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저서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공적인 매매는 명철함과 그 다음에 훈련. 이 말은요, 명철하다는 이런 의미는요, 이 트레이딩 그 세계, 즉 말하면 해선 트레이딩이나 주식 트레이딩이나 마찬가지죠. 이 트레이딩의 어떤 정신적인 자세, 이게 올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성공적 트레이더,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가 좀 힘들겠죠. 자, 흐릿하고 유유부단하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많은 트레이더와 투자자는 평소 생활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다. 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면은, 평소에 습관이란 게 있어요. 사람은요. 습관이란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 평소의 생활 방식이 트레이딩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흐릿하고 우유부단하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많은 트레이더와 투자자는 평소의 생활 방식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마치 세월이 좀 먹느냐 하는 식으로 어려운 결정을 계속 미룬다. 사실 시간은 제한적이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 죽음이 있죠. 그래서 그 태어남과 생과 사의 그 사이에는 이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한된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한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올바르게 쓰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자, 결정을 미룬다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 뿐이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에서는요, 매매 설계, 트레이딩 설계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강의 도중에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강의를 했죠. 근데 그 시나리오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종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시나리오 각본하는 게 바로 그거죠. 시작과 그 다음에 과정과 종료. 자, 그러면요, 이 한 4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매매의 구체적인 진입과 청산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고, 기록, 즉 말하면 매매일지 이런 걸 이야기하죠.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제 보유 주식 현재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언제 매도할 것인가? 하락하면 기꺼이 공매도하고 수익을 취할 태세는 되어 있는가? 자, 성공과 실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자면 기록의 품질이다 하는 거예요. 기록.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트레이딩 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트레이딩을 했으면 그 트레이딩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이제 기록에 대한 이 기록을 어떤 식으로 대체하냐면요, 반복 차트 훈련, 그리고 제가 이제 3중 훈련법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차트를, 우리가 복귀 차트를, 훈련하면서 그 다음에 기술과 심리와 또 하나 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레버리지 훈련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는 이 방법을 말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선 트레이더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 알렉산더 엘드바스는 주식과 해선을 동시에 다 같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는 해선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다양한 지표의 변수를 계속 이렇게 저렇게 바꿔본다. 어떤 거래 기법이죠. 지표의 변수 문제는 훌륭한 매매일지의 중요성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결과적으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 거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이제 해선의 선구자이신 장용환 선생이 책 제목이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 우리가 매매하는 것은 곧 훈련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코뎀 차트 스쿨에 보면 게시판에 제가 1430편의 글을 현재까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에 약 600편 이상을 했고요. 제가 차트 반복 훈련만 보통 한 3만 편 정도, 이게 이제 3종 훈련법과 그 다음에 슬로우 싱킹 훈련법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훈련을 그냥 훈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보고, 눈으로 보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느니 사중훈련 과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했고, 다시 제가 유튜브에 올리니 이런 편집된 방송은 다시 제가 들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다시 어떠하니 마음의 틀, 트레이딩의 정신 자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스프레드 시트라는 게 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요, 어떤 프로그램인데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장단점을 기록하고 그 원인은 왜 기록을 하냐는 거예요. 기록은 향후에 더 트레이딩의 완성을 위한 자기 변화, 자기 성장을 위해서 그런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미래로 가는 길. 프로들은요, 돈을 버는데 어째서 초보들은 돈을 잃을 것인가?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다. 겨울에 마차를 준비하고 여름에 썰매를 준비하라. 이 말은 간단하죠.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프로들은 저점에서 주가가 오른 동안 보유하다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수준에서 매도하거나 공매도한다. 겨울옷을 할인하면 3월에 겨울옷을 사고 가을이 되어 여름옷을 할인하면 여름옷을 사듯이 말이다. 자, 주식을 파는 일은 좀 더 복잡하다. 3월 꽃샘추위에 겨울 재킷을 판다고 생각해보라. 추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포지션의 수익을 취할 때라는 것을 알기에 파는 것이다. 저도 이제 이런 옷들을 저도 이제 가끔 구입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또 중고 옷도 많이 메이크업 거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한번 우리 메카니즘하고 가가지고 좀 샀죠. 예. 경제적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으면은 그 때를 대비해서 그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시장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쉰다. 이게 이제 들숨과 날숨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숨을 들이셨다가 내쉰다, 들숨, 날숨. 이게 이제 등락이죠. 이게 곧 파동이죠. 다시 말해, 상승하면 반드시 하락한다. 시장에서 즐거움을 맛보려면 시장의 리듬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 누가? 내가. 트레이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시장이 객관적이면 내 자신이 객관적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일치가 되겠죠. 자, 많은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편한 상태는 소폭 하락하는 경우다.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손 놓고 있을 만한 어떠한 핑곗거리로 충분하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보통 초보 트레이더들은요,
이렇게 뭐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변동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제일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진폭이 있고 막 변동이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심리적으로는요, 가장 편한 상태가 소폭하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진폭이 없는 경우에는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은 고위험 저수익이에요. 그런 것을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방송도 했죠. 자,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뛰쳐나온다. 그런데 물을 서서히 덮이면 산채로 요리할 수 있다. 분명한 매도 계획 없이, 청산이죠. 매도 계획 없이 서서히 하락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트레이더는 큰 코를 다친다. 이게 지금 청산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분명한 청산 계획이 없는 거야. 그건 나중에는 뭐 거기다가 뭐 물타기 좀 하고 하면 레버리지 사용하면 나중에는 큰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되죠.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스트레스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판단력을 스트레스 받게 되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심리 조절의 능력의 중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트레이딩은요, 기술과 심리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돈이 걸려 있으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 심리라는 것은 객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트레이더 내부에서 발생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진입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입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무작정 진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가와 그 다음에 청산은 어떤 지점에서 해야 된다. 이걸 세워둬야 되는데 이걸 세워두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시장을 알아야 되죠. 시장이 뭡니까? 곧 차트죠. 이게 차트의 중요성입니다. 자, 이런 계획에는 시장에 진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입한 이유. 그 다음에 진입가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스톱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손절 제한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우리가 진입했으면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익 목표죠. 이 세 가지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진입과 청산, 거기에서 어떤 손절 만약을 위해서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나갈 때를 대비해서 손절 제한 주문을 걸어놓고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수익이 없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진폭도 다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매수하기 전에 매도 계획을 수립하라. 이게 이제 청산의 중요성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지키면 가련한 개구리처럼 서서히 삼키는 그런 신세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모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초보 트레이더나 개미 트레이더들이 이 개구리 신세가 되는 거야. 서서히 물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지금이 삶아지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자, 매수하기 전에 매도 계획을 세우면 수익은 늘어나고 손실은 줄어든다. 자산의 평가담보금인 자산의 곡선은 위를 향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드문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트레이더들은요, 대부분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을 배워본 적이 없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너무나 트레이더는요, 이 입문하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죠.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하니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 트레이딩은요, 절대 배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초보와 무해하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말해줘도 몰라요. 예. 두 번째는 인간은 꿈꾸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 환상이라는 건데, 왜 꿈을 꾸냐? 이제 뭐 쉬운 이야기로 저도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랬으니까 하루에 뭐 20만원 금방 뭐 한 5분 안에도 벌고 1분 안에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20만원 하루에 20만원이면은 얼마예요? 한 달이면 한 4천만원이 400만원, 연봉 4,800, 5,000 이렇게 환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뭐 중수급이 되면이 계획을 종이에다 적다 보면 달콤한 백일몽이 깨진다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큰 돈을 버는 몽상을 하는 것은 즐겁고 아늑해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꼿꼿이 앉아서 구체적인 목표와 비상시 계획을 적는 일은 이런 행복한 공상과는 거리가 멀다. 달콤한 백일몽은 대신 현실적인 수익을 선택해야 된다. 저 예전에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꿈이 있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물론 그게 이제 동기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매번 그런 것을 이제 노력을 했죠. 계속 노력하면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한 겁니다. 자, 시장을 연구한다는 것이 뭐예요? 차트를 연구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이 나오잖아요. 핵심 패턴을 발견하고, 변화를 예측하면, 시장의 대중과 반대로, 지위가 청산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다.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매매 규모가 크면 긴장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 계약하던 사람이 어떠한 욕심에서 10계약, 5계약, 서너 계약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긴장으로 마음의 심리가 자유롭지를 못해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몇 배의 돈이 가슴이 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약간이 조그맣게 흔들어도 약간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서 초조하면요 어중이 떠중이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전문가 찾아 산만리하고 하느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 느긋함과 독립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초보 시절에는 무엇보다 매매 규모를 줄여야 된다. 저는 이제 교육생한테 제가 교육을 하면서 실전 트레이닝 들어가기 전에 모의를 들어가는데 미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미니 실전을 하게 해. 그러면서 미니 모의와 그 다음에 미니 실전 이걸 동시에 하게 하죠. 그러면서 미니를 치면서 거기에서 레버리지를 치는 그런 또 이 훈련을 또 시킵니다. 자, 2%의 기치를 알고 있을 것이다. 자, 주식 경우에요. 이게 이제 손실의 어떠한 자기 자본금의 2%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루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나 이제 이게 주식 경우고 해서는 좀 상대적인데 해서는 약 5%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손절에 대한 것은 손실 제한 주문이죠. 이것은 저는 이제 상대적 손절을 쓰기 때문에 그 이격선을 보거든요. 이격선 그 차이를 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짧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보다 리스크를 적게 지는 게 현명하다. 그러면 리스크를 적게 하려면 정확한 진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진입이 돼야지 손절 제한 전부 다 짧게 걸지 않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트레이딩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섬세하게 해야 돼요. 자, 리스크가 적을수록 더 느긋해진다. 그래야 수익 실현과 손실 제한 또한 더 오래 보유할지의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탐욕과 두려움은 멸망으로 이끄는 쌍두마차다. 이 탐욕과 두려움, 쌍두마차다. 이게 이제 이 심리의 연관성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손실의 두려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급함, 성급함, 망설임,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뭐예요? 탐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분노, 시장에 대한 복수, 그 다음에 또 자기 분노, 그러면서 우리 인간 내부에 있는 자기 파괴 성향까지 불러일으켜내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결과는 비참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보 시절에 비교적 적은 규모로 매매해 탐욕을 통제하면 바로 탐욕 통제를 하잖아요. 탐욕을 통제하면 자연히 두려움도 줄어들고 정신은 또렷하게 유지된다.
반면 욕심을 부려 매매 규모를 키우면 공포가 엄습해 트레이더를 힘들게 하고 희롱할 것이다. 두려움이 없으면 훌륭한 판단과 수익이 가능해진다. 두려움이 크면 빗나간 판단과 큰 손실로 이어진다. 저도 이런 경우를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해.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서요,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번전만의 심리로 인해서 계속 미적거리다가 손실을 딱 보게 되면, 그 게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손실이 됐어. 그러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저도 제 자신이 책상을 치고 머리를 내가 이 멍청한 놈 하면서 내가 머리를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매매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자유. 우리가 독립적인 사업이죠. 근데 이제 이 자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매력은 평생 할 수가 있고 자유 직업이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훌륭한 트레이더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장. 이게요, 리처드 던천인가요? 그분은 90세까지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 자유라는 게 제가 여기에 가로해서 질서 속의 자유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는요, 어떤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게 트레이딩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도 역시 좀 느긋하고 침착성 있고 하는 이런 게 있어. 근데 사람은 성격과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트레이딩에 맞게끔 어떠한 정신세계부터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맞게끔. 그러면 그것을 마음의 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의 틀은 곧 뭡니까? 질서죠. 그래서 질서 속의 평화라는 거예요. 질서 속에. 어떤 우리가 규제가 너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큰 의미로 보면 어떤 질서, 우리도 사회 질서가 있잖아요. 그 사회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질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법도 있고 이게 다 질서거든. 똑같이 트레이딩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매매할 때 진입과 정산 뭐 등등 어떤 그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론.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또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런 거, 뭐 손절 제한 주문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트레이딩 시 발생되는 어떤 심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만약에 모른다면 그걸 고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떠한 두려움, 손실 두려움이 있었다 하면은 손이 안 나가. 나중에 보면 그게 마비 현상이 와. 그리고 마음의 동결 상태로 가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벌벌벌 떨려서 나가지도 않아. 물론 뭐 배짱 있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하면서 트레이딩에 맞게끔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트레이딩을 오래 한 사람들이 경륜이 쌓이면은 그분들이 아주 실력자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나이 들면서 따라오는 미덕이라는 것이 있어. 그게 이제 추억이죠. 기억.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이 매매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매는 거래 기법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떠하니 그 틀 속에 안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리를 조절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뭔 말하면 팍 화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요 트레이딩 하면은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 저도 이제 성격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물론 집요함도 있고 그렇지만은 급해가지고 제가 선집에서 손실도 본 기억도 많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트레이딩은 머리에 든 사람이 더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 트레이더 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성찰, 사람이 돼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거기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러나 경험에서 배우려면 먼저 게임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게임에 통달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한 번의 큰 손실이나 연속되는 손실로 게임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이건 이제 돈으로 직결되죠. 이게 돈으로 자금도 없으면서 뭐 크게 베팅한다든가 그러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에서 배우고 활용하려면 기록 유지 시스템을 짜야 된다. 이게 이제 매매일지예요. 매매일지. 그 다음에 매매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가 있죠. 이제 자 기록. 이것을 기록을 우리가 훈련으로 한번 바꿔보면, 훈련을 잘하는 트레이더는 훌륭한 트레이더다. 트레이딩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그 말이에요. 마라톤. 진지한 직업이 모두 그러하듯 트레이딩 역시 공을 들인 만큼 수익을 거두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노력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은 고독한 직업이다. 고독한 직업이면서 작업하는 거죠. 작업. 동일 사람끼리 연락해 연구 결과를 같이 학습하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은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 현실을 직면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트레이딩은요 매번 게임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실적 교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우리가 배워서 그게 차트가 승률이 있는 차트다면 그것을 차트를 믿어야 돼. 그것 또한 현실적인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앞길에 중대한 갈림길이 무수합니다. 매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트레이더는. 자, 그 갈림길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강의인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시청하시고 매매에 도움도 되고 앞으로 성공적 트레이드 되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